이 부산에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칠성파. 그런데 이 칠성파의 전 두목이 숨졌다고 합니다. 칠성파 두목 이강환. 친구라는 영화가 칠성파의 어떤 얘기를 다룬 영화였다고요? 예, 칠성파를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져 있고 영화 속에서 유호성이 속한 조직의 두목이 바로 이번에 숨진 이강환 씨를 모델로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강환 씨가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지난 19일 새벽에 향년 80세로 지병이 악화돼서 숨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광환 씨가 지금 다시 화제가 되는 건데 그 생전 이광환 씨에 대해서 한 경찰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씨가 소아마비를 겪어서 다리가 불편하고 체구도 작지만 조직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배포가 커서 그래서 70년대부터 두목이 돼서 칠성파를 부산 최대 폭력 조직으로 성장시켰다. 그 칠성파가 굉장히 적대 조직을 반드시 뭐 응징하고 배신자한테 보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예. 자, 칠성파의 우두머리로 30년 세월을 지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저희 TV조선에서 당시 이강환 씨의 육성을 단독으로 입수했었는데요. 당시 모습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금방 니한테 솔직하게 와갖고 내를 좀 만나자 검찰청에서 만나자 경찰청에서 만나자 네가 만나자 왜 안 가겠나 너 새끼들 오씨뭐 걔네들 오늘 자, 이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만 본인도 말년에는 이 폭력 조직에 대해서 일종의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심경의 변화를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이강환 씨는 2015년 당시에 그 조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선배고 뭐고 다 팔아 넘기는 이합집산이다. 오. 그리고 조폭 사회는 의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이와 더불어서 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칠성파의 A 계파를 밀어내고 싶어하는 B 계파가 A 계파의 누군가와 내가 불법 작업을 한다라면서 검찰에 밀고를 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조직에서 밀어내려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였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영화 그 친구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같은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밀고를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건 실제 세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칠성파는 이제 1990년대 초반 정부의 그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됐고 그 이후에도 또 이광환 씨 역시도 이제 여러 사건이라든가 뭐 수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내경색이 악화가 돼서 2011년에는 두목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이제 팔순잔치가 열렸는데 당시에 이제 하객이 뭐 굉장히 많이 몇백 명이 왔다고 해요. 오호.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건재한 모습이었고 근데 다만 건강이 악화돼서 당시에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저 때도 지금 많은 뭐 폭력 조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운집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 폭력 조직의 두목이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금 경찰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요? 전 현직 칠성파 조직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조폭들이 조문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칠성파와 경쟁 조직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산에서는 신 20세기파와 칠성파가 양대 조직으로 지난 30여 년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에는 신 20세기파가 칠성파의 한 조직원 장례식장에 조직원 60명을 보내서 난투극을 벌인 적이 있고 예. 2021년 5월에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조직원 70명이 검거된 바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반복해서 난투극이 벌어져 온 것입니다. 이에 경찰이 장례식장 주변에 형사 인력을 투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 오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현장을 지킬 예정입니다. 이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 모였어요. 근데 뭐 모여서 형님 하고 뭐 인사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죠. 예. 그럼 이럴 땐 경찰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모여서 인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조치는 취하기 마련입니다. 즉 조직원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이라든가 조직원들 간의 일상적인 행동이 외부에 드러날 때는 위화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때 차단을 하고 혹여나 그 내부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일어날 여지가 있으면 이 자체가 곧바로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경찰 작용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형태로 통제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 뭐 지금 이광한 씨 장례식만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조문객들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